안녕하세요. 백년건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건강한 삶,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필수 전략인 설탕, 줄이기와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실천 가이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2025년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노년기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닌 삶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해지는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 소화 능력의 약화, 그리고 만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변화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 앞에서 식습관과 식단 관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체력 저하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수많은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웰에이징을-에이징, 즉 건강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웰에이징을 통해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자, 그럼 노인 건강 식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대 식품군, 즉 곡류, 고기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그리고 우유 제품류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무려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몸에 알맞은 양만큼만 먹고 과식은 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활동의 어려움을 넘어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여 식단을 풍성하게 구성해 보세요. 특히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유지와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류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식이섬유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변비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밥 등을 식단에 충분히 포함시켜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세요. 김치, 나물, 바나나, 사과, 고구마 등이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저염 식단의 생활화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 찌개, 반찬의 간을 약하게 조리하고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마늘, 생강, 미나리, 들기름, 후추 등 천연 양념과 향신료를 활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더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외식 시에도 저염 메뉴를 선택하거나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 보리차, 둥글레차 등으로 하루에 68잔 이상 꾸준히 마셔주세요. 탈수 예방은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소화는 물론 혈액순환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 식사와 함께 오전과 오후에 12회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여
영양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 부담을 줄여 속을 편안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과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간식 섭취는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선택입니다. 노년기에는 치아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죽, 연두부, 계란찜처럼 쉽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나 질긴 채소는 잘게 다지거나 갈아서 부드럽게 조리하고 찜이나 조림, 국 형태의 조리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도 부드럽게 익히거나 갈아서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의 변화는 식사의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건강식단의 기본 원칙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주범인 설탕 줄이기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설탕, 즉 당류 섭취 줄이기는 건강한 노년기를 넘어 모든 연령대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설탕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에 수많은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고혈압, 심지어 일부 암 발생 위험까지 증가시키는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설탕 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현명한 대체 감미료 활용입니다. 설탕의 단맛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건강한 대체 감미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 추출 감미료인 스테비아, 나은과 알룰로스 등은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혈당 관리에 용이합니다. 또한 당알코올인 자일리톨은 설탕과 비슷한 당도를 가지고 있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체 감미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카린, 아스파탐과 같은 합성 감미료는 건강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 감미료도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있지만 결국 당류이므로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공식품 섭취의 최소화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탕은 수많은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음료수, 과자, 빵, 시리얼, 가공된 소스,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불리는 일부 제품에도 상당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 즉 통곡물, 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 등 자연 그대로의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여 설탕 섭취를 최대한 줄여 나가세요.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설탕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혈당 지수지하의 낮은 식재료 선택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재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통밀빵을 선택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식품, 건강한 지방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섭취하세요. 네 번째 전략은 저속 노화 식단의 실천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은 고단백, 저탄수화물 기반의 식단으로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신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주어 가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고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도 염증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맛 줄이기 노력의 생활화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시럽 대신 무가당 우유나 소량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음료나 가당 음료 대신 물, 허브차,
묵가당, 녹차 등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이 느껴질 때는 가공된다는 음식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등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세요. 특히 채소나 과일과 같은 알칼리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은 신체의 산성화를 막고 단맛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을 바로 하거나 껌을 씹는 것도 단맛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푸드 트렌드에서도 이러한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 슬로 에이징 는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웰 에이징을 마이너스 에이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화 과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린 라벨 클린 레이벌은 인공 첨가물을 배제하고 원재료 목록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기능성 식품은 소화 건강 인지 기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 특정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령치나 실버푸드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식품, 예를 들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푸드 트렌드 역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꾸려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식사이므로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메뉴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두유 스무디, 따뜻한 오트밀과 우유 또는 소화가 편안한 전복죽이나 야채죽을 추천합니다. 점심 식사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목표로 합니다. 신선한 생선구이와 다양한 색깔의 나물 반찬, 그리고 현미밥으로 구성된 한정식 스타일의 식단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닭고기 샐러드와 삶은 달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식단도 좋습니다. 된장찌개와 두부, 잡곡밥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으면서도 영양적으로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녁 식사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죽이나 야채죽처럼 부드러운 메뉴가 좋고 두부 샐러드와 감자구이 또는 미역국과 고구마도 가볍고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찐 고구마, 제철 과일, 바나나, 플레인 요구르트, 무염 견과류 등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다음 식사까지 허기를 달래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추천 영양식으로는 연두부 계란찜, 소고기나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 기리죽 또는 단호박죽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가 용이하면서도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식단 관리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씹는 능력과 열화 곤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건강이 나빠지거나 침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씹기 힘든 질긴 육류나 섬유질이 많은 과일, 채소 대신 부드러운 흰살 생선이나 섬유질이 적고 부드럽게 조리된 과일, 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질긴 고기 대신 다진 고기를 사용하거나 생채소 대신 부드럽게 익힌 숙채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둘째, 음식 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식중독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하며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조리 시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음식 온도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세요.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고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식재료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싹이 난 감자, 생마늘, 생상추 등은 70세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거나 매우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생마늘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생상추는 잔류 농약이나 미생물 오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상추를 섭취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꼼꼼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외출 시에도 항상 물통을 가지고 다니세요. 둘째, 마그네슘 섭취를 늘려보세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스트레스 완화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컬러푸드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은 각각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항암 효과를 가지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슈퍼푸드 섭취를 생활화하세요. 연어,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마늘, 녹차, 견과류,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토마토 등은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슈퍼푸드입니다.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식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체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운동은 식욕을 돋우고 소화 불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낙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축적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단에 대한 작은 관심과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설탕 줄이기와 건강한 식단, 실천 가이드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더욱 행복하며 더욱 풍요로운 노년기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해 지금 바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